남들은 폐기하는 30년 늦은 50억짜리 대공포. 헐리우드에서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이 거꾸로 가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국방부의 시간이 거꾸로 간다.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은 공감하겠지만 국방부 시계는 너무도 느리게 돌아간다. 국방부의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대한민국 국군은 국산 명품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또 하나의 명품을 만들어냈다. 오늘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유도탄 탑재 복합 대공화기, 이른바 비호복합이 그것이다. 21세기에 나온 20세기 대공포. K-30 비호의 신궁 단거리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얹은 비호 복합 대공포.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 시절 훈련 시간에 이른바 적 5대 위협에 대해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적 5대 위협이란 북한군 전력 가운데 가장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었던 기계화 부대와 항공기, 특수부대, 화생방무기, 호병 등이 그것이다. 한국형 대공포로 개발된 K-30비호 체계는 적 5대 위협 중 하나인 항공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실 북한의 공군 전력은 한국 공군, 특히 전시의 미군 증원 전력으로 더욱 강화되는 한미연합공군에 비하면 위협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지만 육군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저공을 통해 기습적으로 침투하는 AN2 등 침투용 항공기이다. 요즘은 공군의 E-737 조기 경보기 등이 갖춰지면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감시가 가능했지만 이러한 항공기 없이 지상 배치 레이더에만 의존했던 과거에는 산악지형을 이용해 계곡과 협곡을 타고 저공으로 침투하는 AN2를 잡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980년대에는 공격 헬기의 위협에 맞서 장갑차에 탑재된 30mm급 자주대공포가 유행처럼 번졌기 때문에 우리 육군도 1983년 차기 자주대공포 사업을 시작해 1999년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것이 K-30비호 자주대공포였다. 문제는 의사결정과 개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해 최신형 국산 명품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등장한 시점에 이미 유행에 한참 뒤처진 구닥다리 무기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비호는 약 3km의 사정거리를 가지는 30mm 기관포 이문으로 구성된다. 최대 17km에서 표적을 탐지해 7km부터 추적에 들어가고 1번에 1개의 표적과 교전이 가능하다. 문제는 외국에서는 이러한 성능의 무기가 30년 전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독일은 1970년대 초반에 게파드 대공전차를 개발해 배치했고 일본 역시 1980년대 중반에 87식 자주대공포를 내놓았다. 소련에서는 이미 1962년에 ZSU-23-4를 내놓은 데 이어 이미 1982년에는 기관포와 미사일을 동시에 탑재한 복합 대공무기 K-22 퉁구스카까지 내놓았다. 올해로 32세의 고령을 자랑하는 퉁구스카는 비호 등 다른 대공포들이 정지 상태에서만 사격이 가능하고 한 번에 1개의 표적만 상대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동 중에 사격이 가능하고 동시에 2개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2014년 말에 등장한 무기가 32년 전 나온 무기보다 더 형편없는 성능을 가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현상은 40년 전 전차보다 형편없는 가속 성능을 가진 국산 명품 전차를 만들어낸 나라에서 일어난 것이니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고려? NO. 당초 K-30비호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96대가 생산될 예정이었지만 미래 전장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 2006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대폭 삭감. 167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이 조정되었다. 그러나 2014년 11월 24일 하이브리드 대공포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부활했다. 방위사업청은 24일 비호 복합무기에 대한 언론 발표를 통해 기존 자주대공포의 성능을 개선하고 유도탄을 장착하여 무장을 복합화함으로써 원거리 교전 능력과 함께 저고도로 공격하는 다양한 공중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합무기 체계라고 홍보했다. 과연 그럴까? 비호 복합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30년 전에 등장한 퉁구스카 대공포. 비호 복합은 사거리 3km의 비호 대공포에 사거리 5km의 보병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신궁을 얹은 것이다. 교전 거리가 3km에서 5km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 전부이다. 대공포에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복합 대공화기는 러시아가 1982년, 미국이 1989년 등으로 구현했다가 이제는 전장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태 또는 사양화시키고 있는 장비다. 30년 전에 등장해 10년 전부터 퇴역한 무게를 최신 하이브리드 무기라는 수식어를 붙여 수십억을 주고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강대국이 대공포 휴대용 대공 미사일 조합의 복합 대공화기를 도태시킨 것은 이러한 무기체계가 더 이상 현대전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비호와 같은 복합 대공화기는 정밀유도 무기가 급격히 확대 보급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전의 전장 환경에 맞는 무기체계다. 현대전에서 항공기들은 지상 공격을 위해 고도를 낮춰 접근하지 않는다. 미국의 AH-64 아파치나 중국의 Z-10 등 공격 헬기들은 8km 밖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고 A-10 공격기나 J-10 전투기 등은 10에서 20km 떨어진 곳에서 정밀유도 폭탄을 투하한다. 5km 수준의 대공화기로는 속수무책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 K-30 복합형 대공무기는 북한만 고려했을 때는 충분한 전력이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는 50억짜리 철제관에 불과하다. 이것도 대공포라고 레이더를 달았으니 적 SEAD 전력의 타격 1순위가 될 것이고 적이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하든 정밀유도 폭탄으로 공격하든 형편없는 사거리 때문에 적 공중 위협의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등장한 개념의 무기를 1990년대 후반에 내놓은 것도 한심하지만 1980년대 초반에 등장해 2000년대 초반에 도태가 시작된 개념의 무기를 2014년에 내놓고 수출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는 방위사업청의 폐기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준이 아닐 수 없다. 해외 야전 방공 체계는 탄도탄 요격까지. 사실 한국군 야전 방공 체계의 문제는 비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시기에 나온 천마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천마는 대당 150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무기체계지만 1970년대 중반에 등장한 프랑스의 쿠로탈 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사거리가 10km에 불과하고 동시에 한 개의 표적과 교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악의 비용 대 효과를 가진 무기로 평가받는다. 해외의 유사 야전 방공 체계와 비교하면 천마나 비호의 수준은
비참하기 그지없다. 선진국들은 대공포는 실험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단거리 구역방공 무기 수준으로 이원화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천마보다 저렴하지만 압도적 성능 우위를 갖는 판치르 S1 대공 방어체계. 일본의 11식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기본적인 야전 방공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다목표 동시교전과 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까지 확보했고, 유럽의 BAMS나 V마이커, 아이리스 TSLM 등 역시 동시교전 능력과 사거리 면에서 천마와 비할 바가 아니다. 가장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복합 대공무기인 러시아의 판치르 S1의 경우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하고 30mm 기관포와 지대공 미사일을 결합해 20km의 거리에서 동시에 4개 표적과 교전할 수 있다. 저고도로 접근하는 항공기는 물론 적의 박격포탄이나 방사포탄, 대레이더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시스템로 활용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이 체계를 더 개량해 이르면 2017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가진 개량형 체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비호 복합 대공화기가 약 50억 원, 천마가 150억 원인데 반해 판치르 S1은 대당 1200만 달러, 약 130억 원 수준이다. 선진국들이 30년 전에 선보였다가 도태시킨 개념의 무기를 21세기가 10년이나 흐른 시점에 더 비싼 가격표를 붙여 명품이라고 내놓고 실전 배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방법이 이렇게나 다양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 복합 대공화기는 지난번 K2 흑표 파워팩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주관하고 두산 DST가 개발을 주도해 완성했으며, 방사청은 순수 국내 기술로 고난도의 복합화 무기체계를 개발해 타 무기체계 기술 개발의 긍정적 파급 효과와 더불어 수출 시가격 및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자평했다.